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숙면의 과학, 잘 자고 이뤄라. 숙면의 과학, 이 잠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잠이라고 하는 것이 sleep.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잠을 잘 자고 있나요? 숙면을 취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잠을 잘 자는 일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여러분한테 이제 확인해 보고 싶은데 정말 잘 자고 있습니까? 이 잠을 잘 자는 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가 일상에서 보면 인생의 사실 3분의 1은 잠으로 채워지죠. 우리는 그래서 어쩌면 막 3분의 1이나 잔다 그래가지고 잠자는 시간은 아주 아깝게 여기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은 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잠을 얼마나 잘 자고 있는가? 잠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그 의미를 갖고 있죠. 자, 잠이 부족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 중에 이것은 다 연구 결과들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뇌 기능이 저하가 되고,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뇌가 쉬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뇌가 잘 쉬지 못하고, 그리고 기억학습이 장애가 되면서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잠을 잘 잔다는 것은 뇌가 쉬고 몸이 쉬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뇌는 쉬면서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쉬지 않고 정보 처리를 해요. 그 정보 처리가 우리의 어떤 학습 능력 또는 일의 능률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더불어서 인지 기능이 저하가 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잠을 잘 못 자고 난 다음 날에는 뭘 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고요. 잠을 잘 못 자면 이형 당뇨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비만 위험도도 증가하는데 이 그렐린이라는 식욕 촉진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많이 먹게 됩니다. 더불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순환장애가 오면서 고혈압이 나타날 수 있다는 보고도 있네요.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잠을 잘 못 자면 감기에 더 잘 걸리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병원체를 이겨낼 능력이 떨어진다. 그럼 잠을 잘 잔다는 건 이것만 봐도 엄청나게 중요한 일 아닐까요? 잠이 부족하지 않게 만드는 일, 상당히 신경 써야 할 일 같습니다. 잠을 잘 때는 우리가 수면 주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 수면 주기를 설명하죠. 잠을 잘 때에 우리는 이 수면 주기를 따라가는데, 처음에 이 어웨이큰 상태, 여기는 이제 깨있는 상태인데, 잠을 처음에 자게 되면서 깊은 단계 스테이지 4라고 하는 아주 깊은 수면 단계까지 내려갑니다. 물론 첫 단계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이때는 아주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깰 수 있고, 그 이로부터 이제 들어가게 되면 깨기가 오히려 어려워요. 그랬다가 다시 낮은 단계로 왔다가 램 상태가 오는데, 램이라는 것은 뭐냐면 Rapid Eye Movement 해가지고 굉장히 빨리 눈동자가 감은 채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상태, 눈동자가 움직이는 그런 무브먼트 상태, 빨갛게 표현된 요 구역이 있는데, 램 상태에 도달했다가 다시 내려가요. 그래서 깊은 수면을 취하고 그리고 또 올라옵니다. 근데 보통 이 시간은 자고 나서 3시간 이내에는 깊은 수면을 2번 정도 반복하고, 그리고 램으로 다시 와요. 이때 꿈이 나타나죠, 보통. 근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이때는 잘 안 나타나고, 여기서 이제 좀 램이 길게 나타난 요때 꿈이 기억이 잘 난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잠깐은 브리프 어웨이크닝 해가지고 깰 수도 있습니다. 이때 순간 깨어날 수도 있어요. 그랬다가 다시 잠드는 거죠. 자, 잠들었다가 아까보다는 좀 낮은 상태, 스테이지 2 정도의 레벨로 잠이 들었다가 또 깨어나면서 램. 다시 스테이지 2, 다시 램. 주기적이죠. 깊이, 중간. 그때 램이 점점 길어지게 되면 이제 깨기에 가까운 시간, 6시간 반 정도 잤을 때 어웨이큰 한다. 또는 7시간 이렇게 되는 거죠. 6시간 정도 잤을 때 이 주기가 1시간 반 정도 램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들어갔다가 넌램에 갔다가 다시 램으로 갔다가 다시 넌램으로 갔다가 요 주기를 반복하는 걸 평균적으로 90분 정도로 봤을 때, 그 주기를 4번 반복하게 되면 6시간 정도 잘 수 있는 계산은 나오긴 합니다만, 사람마다 그 길이가 좀 다를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이 길이가 또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90분 일괄적 적용은 안 되지만 대체로 이런 패턴을 보이게 되는 게 수면 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수면 주기상에서 깊은 수면, 여기가 이제 깊은 수면이고 이때 몸이 또 머리가 뇌가 많이 휴식을 취하죠. 그리고 정보 처리를 하는 시간으로 여겨지는 이 렘 상태에서 꿈이 나타나기도 하고 뭔가 우리가 이제 그 활동 약간 움직임이 있는 근데 물론 이때 몸이 움직이진 않는다 그래요. 이 깊은 수면 상태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것을 반복하는 게 이제 잠인데 숙면은 여기서 충분히 휴식을 취한다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뇌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이 뇌와 잠과의 어떤 상관계를 볼 때 뇌는 반드시 잠을 필요로 합니다. 잠이 뭐 이렇게 보면 쓸데없는 거라든가 아까운 시간이라는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뇌는 더 높은 효율성을 위해 정보 처리를 제대로 하고 더 좋은 답을 찾아내기 위해 해결책을 찾기 위해 휴식을 취하는 것도 되니까요. 더 잘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뇌는 자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에 대한 답을 원하는 사람이 자면서 그 이전까지는 끙끙 전전긍긍해서 답을 못 찾았던 사람이 잘 자고 난 다음에 정말 깜짝 놀랄만한 어떤 해법을 그냥 아침에 찾는 경우도 종종 보죠. 창의적 해법이 자면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잠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아까 보았다시피 있습니다. 뇌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잠을 잘 잤을 때, 숙면을 취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고 심지어 건강해지기까지 한다. 기분도 좋아지고 활력도 좋아지니까 잠을 잘 잔다는 것은 무언가를 이뤄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일 수 있다. 몰입을 위하거나 어떤 집중을 위해서도 이 잠이 갖는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것이죠. 뇌에 보면 이 가운데에 이제 간뇌 속에 해마가 기억의 중추라고 했는데 그 기억의 중추는 자면서 정보 처리를 합니다. 그 정보 처리를 하는 시간을 일정에 가질수록 좋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잠을 자는 주기가 일정할수록 뇌는 그 시간에 맞는 그 시간에 따라 정보 처리하는 패턴을 결정한다는 거기 때문에 뇌에게 어떤 일관성 있는 잠을 그리고 숙면을 취하게 도와주는 것, 나를 위한 일이죠. 집중을 위한 일이고 우리가 뭔가를 이뤄내는 좋은 방법이 된다. 몸도 좋아지고 머리도 좋아지는 방법. 잠을 잘 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잠에 관한 인식에 있어서 잠은 쓸데없고 시간 낭비라는 그런 잘못된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적게 자야 성공한다? 이것도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적게 자게 되면 뇌는 충분한 휴식을 못 취할 수도 있고 뭔가를 잘 만들어낼 수 없을 수 있어요. 잘 자도 충분합니다. 낮 시간 동안에 충분히 여러분이 집중해낼 수 있다면 잠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잘 자는 방법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정말 잘 자는 방법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텐데 첫 번째는 이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것. 규칙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 규칙성을 가졌을 때 좋은 습관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으로부터 비롯돼서 나타날 때 내가 의지로도 할 수 있고 의지가 아닌 부분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데 규칙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양치를 하는 행동을 볼 수 있는데 양치하는 것은 습관처럼 여겨지는데 그걸 규칙이라고 보통 말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내가 양치를 안 하면 불편함을 스스로 느낄 경우에 그걸 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일부러도 할 수 있고 그냥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잠을 잘 때 비슷하다는 거예요. 잠을 잘 자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는 게 꼭 필요한데 잠을 잘 자서 내가 정말 좋은 숙면을 취하는 모드를 갖는 것은 뭘 뜻하냐면 나에게 강력한 무기가 생겼다는 뜻도 된다. 삶의 강력한 힘이 그 잠에서부터 온다는 걸 인식을 하게 되면 잠자는 것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더 좋은 방법을 찾게 된다. 규칙적인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데 내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죠. 규칙은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그리고 습관이 거기서 만들어지니까. 해 뜨면 기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해가 뜨는 시간을 정하고 잠자는 시간을 설정하는 게 좋아요. 또는 기상 시간을 정한다는 거예요. 물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특히 겨울과 여름에는 해 뜨는 시간이 아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하게 되면 이게 좀 가변적일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 뜨면 기상하는 것이 자연적인 주기상으로는 좋은데 그게 좀 어려운 경우에는 겨울에 그렇다고 너무 늦게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름에는 또 너무 빨리 일어나는 것도 무리가 있을 수 있어서 일단 해가 뜬 아침 시간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아침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취침 시간을 결정하고 그리고 일정한 시간을 자라.
일정한 시간을 자라는 게 중요합니다. 막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시간이 아니라 일정하게 자라. 그리고 더불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생체시계 호르몬이 있는데 이 멜라토닌이 굉장히 중요한 뇌에서 분비되는 뇌 송과체라고 하는 데서 분비되는 이 호르몬인데 이것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결정하는 호르몬이에요. 빛을 감지하는 것을 알려주는 멜라토닌, 송과샘이 분비하는 이 멜라토닌이 빛에 따라서 조절되는 건데 생체 리듬을 결정하고 잠에 관해서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호르몬 멜라토닌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멜라토닌 아침이 되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빛이 많아지면 사라지고 빛이 적을 때 분비되는 게 멜라토닌이기 때문에 아침 시간에 햇빛을 쬐게 되면 멜라토닌 양이 줄어들고 그 양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면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 이것입니다. 활동성이 높은 시간에 낮잠을 피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주기적인 어떤 생체 리듬을 갖는데 꼭 필요한 행동이기 때문에 낮에 활동성이 높은 시간에 절대로 낮잠을 자지 않도록 습관을 만드세요. 그게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활동을 더 강하게 하는 것이죠. 강하다는 것이 너무 무리한다는 뜻이 아니라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러한 활동성이 높은 시간에 낮잠을 피하는 대신에 주말에 이제 만약에 활동력이 좋아지고 피곤을 좀 느낄 수 있는데 주말이 되면 시간이 좀 난다. 그때는 늦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좀 일찍 자는 것. 만약에 수험생 같은 경우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주말에 조금 시간 여유가 있을 때 한 30분만 더 자도 개운해질 수 있어요. 1시간, 2시간이 아니고 30분만 더 자도 돼요. 아주 극도로 잠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무모한 짓일 수 있어요. 너무 많이 자게 되면 오히려 더 피곤해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규칙적인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것이 잘 자는 방법의 첫 번째 노하우가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 잘 자는 방법 두 번째, 이제는 숙면에 좋은 어떤 도움이 되는 음식과 또는 동법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숙면에 도움이 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부터 얘기하자면 카페인, 커피, 자기 전에 커피 마시는 거 절대로 도움이 안 되죠. 잠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니코틴, 담배는 해악, 백해무익한 겁니다. 잠자기 전에 저녁 때 피우는 담배 숙면을 방해할 것입니다. 연구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다 연구 결과들이죠. 두 번째, 취침 1시간 전에 따뜻한 물을 목욕하라. 이런 말들이 참 많은데 따뜻한 물이냐 미지근한 물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체온이 점점 내려가면서 잠이 청해진다는 얘기 때문에 약간 미지근한 물로 해라. 아니면 따뜻한 물로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사람마다 좀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찬 물은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거고 양치를 그 민트 쓰고 이렇게 되면 그것도 방해가 된대요. 따라서 1시간 전에 이렇게 따뜻한 물로 미지근한 물,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게 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그것이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결과가 있으니 그걸 참고하시고 더불어 이제 몸에 잠에 좋은 음식들이 있는데 이 감태라고 하는 것은 미역과 같은 갈줄에 속하는 건데 얘가 천연 수면제입니다. 더불어 쥐오줌풀이하는 식물 또한 발레리아에 불리는 이 식물 또한 이게 이제 북유럽에서 소위 여러분 백야 겨울철에 그러니까 백야가 나타나게 되면 해가 지지 않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그 백야에서도 북유럽인을 재웠다고 알려지는 물질이 바로 이 쥐오줌풀인데 그 성분이 이 감태랑은 연결이 되어 있는 어떤 우리 신경전달 물질의 어떤 가바라는 물질 또는 이 멜라토닌 어떤 그 분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여겨지고 그리고 호두나 바나나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B, 올레산, DHA. 바나나는 지금 강조를 2번이나 했는데 바나나 성분 속에 무엇이 많이 들어있냐면 바로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트립토판이 아미노산의 일종인데 얘가 뭘 만드냐면 이것이 세로토닌을 만들어요. 세로토닌이 바로 생체시계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 멜라토닌을 합성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트립토판이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이 과정이 활성화되면서 멜라토닌이 잘 나오게 됩니다. 사실 멜라토닌의 양이 지나치게 많아졌을 때 우울증 환자들은 멜라토닌이 많다는 보고가 있는데 그게 아닌 이상은 멜라토닌 양이 잘 나올 때의 숙면 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에요. 수면 장애에 있는 사람들은 멜라토닌이 정상인보다 좀 낮게 유지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 멜라토닌이 잘 나온다면 숙면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 이것입니다. 바나나를 잘 먹게 되면 그 바나나가 트립토판을 공급하고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도움이 되죠. 마그네슘이나 아연 같은 경우도 물질대사 과정에서 꼭 필요한 무기염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때 여러분
자, 이 멜라토닌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 하나 합니다. 아까 우리가 렘 상태 또 non-REM 그 수면주기가 있다고 그랬는데 멜라토닌의 수용체가 두 가지가 있다고 밝혀졌는데 MT1, 멜라토닌 수용체 1, 또 멜라토닌 수용체 2의 멜라토닌이 영향을 줘요. 이 호르몬은 항상 우리 몸에서 나오게 되면 표적기관이 있고 그 표적기관에 작용하게 되면서 걔네들의 기능이 나타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성질이죠. 멜라토닌 1은 무엇을 촉진하게 되냐면 얘네들이 바로 non-REM 상태, 그러니까 REM 상태의 수면을 촉진하는 데에 관여하는 게 멜라토닌 수용체 1이고 멜라토닌 수용체 2는 non-REM 상태의 수면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두 명이 똑같은 멜라토닌인데 수용체에 따라서 하나는 REM, 하나는 non-REM이고 한쪽은 non-REM을 방해해요. 숙면은 이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말인데 이 MT2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작용하게 되면 멜라토닌이 숙면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잠이라고 하는 건 MT1도 잠을 자게 만드는 거고 MT2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떤 이 자체의 런램의 이 연구를 찾아낸 외국의 이제 연구진들이 만들어낸 수면제가 있습니다. FDA 승인까지 얻은 수면제가 UCM765라는 이 수면제는 MT2 수용체에 작용합니다. 그래서 숙면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몸에 해가 없는 상태로 말이죠. 안정성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그런 수면제도 있다고 봤을 때 여러분 이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숙면과 분명히 관계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겠죠. 잘 자는 방법 세 번째, 심적 안정감입니다. Sound Mind, 건강한 생각, 건강한 마인드는 잠을 자는데 도움을 줍니다. 침대에서는 걱정하지 않는다. 걱정은 개나 줘버려? 아니, 지우개나 줘버려. 개들은 불쌍하잖아요. 개들이 걱정을 끌어안으면 안 되니까 지우개나 주고 지울수록 걱정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걱정은 침대로 끌고 가지 않는 자신만의 원칙을 정하는 것, 그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고 했죠. 앞에서 얘기했던 규칙적인 생활은 사운드 마인드가 형성되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신에 따른 행동이 중요한데 이 소신은 어떤 의지와 관련되어 있잖아요. 소신에 따른 행동과 어떤 생각, 일관된 생각이 일관성을 갖게 되고 그 규칙성이 나타나고 습관이 좋게 형성되고 그것이 삼박자가 맞아지면 잠도 잘 자게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활력은 증가하기 시작할 겁니다. 뇌가 잘 쉬고 나서 얻어진 어떤 아주 창의적인 해법을 경험하고 그 쾌감을 알게 되고 그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잠을 잘 자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성립되고 그러기 위해서 더 잘 자는 방법을 찾기 시작할 거고 그러다 보면 숙면을 취하는 요령이 터득게 되면 여러분은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즐거운 생활을 하는 데에 방법을 조금씩 더 잘 알게 되면서 잠자는 소위 달인이, 잘 자는 달인이 될지 모릅니다. 숙면의 달인이 말이죠. 세 번째, 활발한 활동. 이것은 낮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활발한 활동을 하고 적당한 운동 아주 좋은 겁니다. 아침에 운동하는 것이 좋을 수 있어요.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적당한 운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멜라토닌의 어떤 주기를 바꿀 수도 있고 몸의 활력이 증가되면 그만큼 이 리듬을 잘 타게 되면서 잠도 잘 깊이 잘 수 있다는 것이죠. 잠자는 행동 자체가 주기적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적 리듬을 잘 타는 행동이 보여지면 적당한 운동이나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도 낮에 활발한 활동을 한 시기에 잠을 자지 않는 스스로의 어떤 규칙을 가지면서 잠도 잘 올 수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 건강한데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노력이 가져온 어떤 성공에 대한 확신. 이건 믿음인데 스스로 걱정하지 않는 것, 이건 1번과 일맥상통합니다. 걱정을 하지 않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좀 다스리는 것이 잠을 자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잠을 잘 자고 이루십시오. 뇌 기능이 좋아지고 또 집중력도 최고가 되고 기억학습도 좋아지고 여러분 인지 기능도 좋아지고 창의력도 높아질 수 있는 것, 집중력이 좋아진다는 점에 있어서 또 몸의 면역도 좋아지고 순환도 잘 되고 성공의 어떤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이 잠, 충분히 잘 자고 무조건 잠을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요. 잘 잔다라고 할 때 대체로 한 6시간 정도 자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낮에는 절대로 집중하시고 활력 넘치게 여러분 원하는 것을 이뤄가는 그런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숙면의 과학 잘 자고 이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